정재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여당 의원인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인천 지역 본부가 공식 출범해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지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대표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새롭게 위촉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스님 9명에게 불교문화재 외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9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 포교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생활선언의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봉선사 자비순례가 천년의 숲길에서 펼쳐집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광릉 숲길을 따라 걷는 이번 순례는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정재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여당 의원인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붙은 반도체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도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종지협 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정치 권력과 재벌의 위법적인 공모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지만 이 부회장이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장인 이원욱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교 지도자가 다 포함된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이제 특별 사면 청원서를 냈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계에서는요, 특히 제주도 관음사의 허운 스님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전국 본사 지주협의회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9제와 100일째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엄수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 기업인의 사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 등이 사면 여부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종단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진제 대종사가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며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2011년부터 사회에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북한과 인접한 인천 지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대표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인천 능인사가 조계종의 대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후원 사찰 1호로 등록한 데 이어 지역의 통일운동을 주도할 인천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서구의 포교 중심 도량인 법명사,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본부 발대식이 봉행됐습니다. 인천본부 초대 본부장엔 법명사 회주 미광 선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장과 조계종 군종교구 부교구장을 지낸 선일 스님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선일 스님은 취임사에서 서해안과 인접한 인천 지역에 평화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민족공동체가 큰일을 하고 우리 신도 전체가 단합이 돼서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공동체 인천본부가 큰일을 앞으로 할까 합니다. 예. 조계종 민추보는 부산 본부에 이어 6년 5개월 만에 인천 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이제 2개의 지역 본부를 두게 됐습니다. 석 달 전 민추본 본부장에 취임한 월우 스님은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구상하면서 언제든 가동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법명사 주지 미광 선임 교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통일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이루어야 한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수락한 걸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훈훈합니다. 민추보는 지역 본부와 후원 사찰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펼칠 통일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노력 속에 지자체와 사찰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돕고 많은 인천 시민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영역의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어가고 민추보는 강원 본부와 제주 본부를 차례로 출범시켜 전국 규모의 평화통일 운동 조직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새롭게 위촉된 문화재 위원 스님 9명에게 불교 문화재 외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문화재청의 제30대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 9명의 예방을 받고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전통 사찰에 남아있는 고려 불화가 한 점도 없다면서 고려 수월 관음보살도 등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의 유물들이 불교계로 돌아오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성부가 본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재가 보물 국보가 여러 점 있는데 한 점이라도 돌아오지 못한 것은 우리 불교계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으로 건축문화재 분과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 동산문화재 분과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사적분과의 강림스님, 매장문화재 분과의 해일스님, 또 우봉스님, 경암스님, 철우스님, 운산스님, 해도스님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오늘은 99번째를 맞은 어린이날인데요. 저출산, 탈종교화 추세 속에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 포교의 현주소와 과제를 권송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불교는 저출산과 탈종교화 시대 불자 감소란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층 포교의 출발점이 어린이예요.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미래의 하나의 토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자 감소 속에 코로나19 등 시대적인 난제까지 겹치면서 사찰에서의 신행과 포교 활동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사찰의 여력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인 요인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면을 못하니까 아이들 자체를 모으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들 위한 문화 답사라던가 이런 또 외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성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재밌게 잘 나와 있고. 요즘 아이들이 보면 어떤 학습 효과와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무엇보다 사부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찰 내 공간 확보, 다양한 콘텐츠 개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포교 방안 등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찰들이 또 아이들의 생각, 그 인식의 변화도 우리가 못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그 예산적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껏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부터 전문 지도자 양성과 함께 프로그램 교수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 유입되는 불자들에게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차질을 빚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도서관을 만들어서 야외 프로그램, 실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지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새싹 불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미래 불교의 터전을 가꾸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소파 방정환 선생의 교육 철학을 이념으로 서울 중랑구 교육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어제 류경기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우로 325번지 일대 모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연계 또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와 인문 교양 프로그램, 자녀 지도와 열린 대학 등이 진행됩니다. 센터는 앞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대입제도와 자유학년제 도입 같은 외부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랑구 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상월선언의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봉선사 자비순례가 천년의 숲길에서 펼쳐집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광릉 숲길을 따라 걷는 이번 순례는 몸과 마음의 치유는 물론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에 봉행되는 봉선사 자비순례 구간은 13km. 봉선사 일주문을 출발해 광릉 수목원과 둘레길을 거쳐 다시 봉선사 큰법당에 이르기까지 걸어서 3시간 남짓 거리입니다. 특히 광릉 수목원 천년의 숲과 둘레길 구간 대부분은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청정 명소입니다. 찻소리나 매연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맡을 수 없고 그저 자연과 새소리와 물소리와 함께 또 지금 5월 달에는 실록이 정말 연녹빛에 아주 이쁜 그 광경, 그 모습을 지키고 있고 어느 순례의 구역보다 크나큰 그 순례의 인연이 좀 되지 않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었다는 육림호의 운치는 이번 순례에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순례단은 500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참여자를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봉선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신도 등입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천년의 숲을
고를 수 있는 이 기회는 언제 어느 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그 방역과 함께 또 인원 제한도 선착순으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상월선언 자비순례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순례는 선운사, 해인사에 이어 교구본사로서 세 번째입니다.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담은 염원이 담겨져 있기에 이 순례가 계속 본사별로도 이어진다고 하면 참여치 못하는 많은 대중 또 비불자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나 힘들고 지친 요즘 봉선사 자비순례가 더 기대되고 반가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경남 진주사암연합회가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에서 부처님 모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소멸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도 발언을 올렸습니다. 봉축 점등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신도들의 참여 없이 사암연합회 회장 부람 스님을 포함해 연합회 임원 스님들만 동참했습니다. 또한 사암연합회 스님들은 석가모니 불 정근 탑도리를 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실천이 온누리에 두루하길 발언했습니다. 진주 사암연합회는 진주 시내 장엄 등 2개와 주요 교각과 진주 8경 중의 하나인 뒤별이 전체 구간에 봉축 연등과 초롱 등 레온불을 설치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점 등을 선보였습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연 염색과 자수 등 규방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관문사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경내 3층 성보박물관에서 규방공예 명장 조주연 특별전, 현대와 과거의 어울림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조주연 규방공예 명장의 대표작인 수바늘 방석 놀이개와 한지 2층장을 비롯한 20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조주연 명장은 규방 문화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이며 규방에서 다루던 모든 것을 통틀어 규방공예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깨달음과 지혜의 상징 다라니와 불교와 도교가 습합돼 민간에서 유행한 부적을 모은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우리나라와 중국, 티베트, 몽골,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역병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서원을 담아 사용했던 다라니와 목판, 부적 등 모두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치악산 자락에 자리한 명주사 고파노아 박물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불자들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마음의 백신 다라니와 부적 특별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최초로 공개하는 중국 당나라 시대 대불정존승 다라니 탁본과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옴자 다라니,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액마기 부적들이 눈길을 끕니다. 불보살님의 지혜와 복덕을 범어로 담아낸 다라니는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고 깨달음을 그려내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 유물 100여 점을 선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만나 불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재앙과 병고액난을 물리치기 위해 조성된 조선시대의 백살 소멸 만복부가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신라 출신 고승으로 984년 일본 전역을 휩쓸었던 역병을 물리친 원삼 대사의 액마기 부적인 각대사 부적, 티베트의 질병 퇴치 다라니, 탑 다라니 등 다채로운 다라니와 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라니는 그 신비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으면 모든 걸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란이 부족을 마음의 백신으로 생각하고 이걸 의지하고 이겨낸다면은 굉장히 큰 희망의 불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 5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고파나 박물관 다란이 특별 전시회는 템플스테이와 함께 열려 다란이와 액막이 부적을 탁본해 각자의 마음 백신으로 소장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태고종 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제주태고원이 부패방지 청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제8회 UN 국제부패방지의 날을 기념해 제주태고원에서 부패방지 청렴 인증기관 인증식을 열고 제주태고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원을 청렴 인증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증식에는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원더코 상임대표, 부패방지 국민운동 범불교 전국총회장 탄해스님, 김태석 제주도의원, 오홍식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주태고원과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인증식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부패방지 예방과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4개 공원에서 축제, 전시, 탐방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라매 공원과 월드컵 공원 등 7개 공원에선 활동지를 참고해 경로를 찾아가며 미션을 수행하는 스스로 공원 탐방이 운영되며 길동 생태공원과 서울숲, 중랑캠핑숲 등 12개 공원에선 공예와 활쏘기, 서당체험, 전래놀이 등 52개 프로그램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오너코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명예규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너코드는 특정 단체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준수하는 행위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수영, 이병주, 조병화 등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인 8명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립니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는 2021년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오는 13일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99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입니다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동심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어린이날이 됐으면 합니다. 또 사찰에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